맞습니다. 석일군의 집은 20평 남짓한 임대 아파트다. 학교 선생님들도 다 이곳에서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 9년 전 이 집으로 오기까지 5번이나 전학해야 했던 석일군. 아빠를 찾아온 빚쟁이들 때문이었다. 7살 무렵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부모님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했다.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진 후 아이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원망으로 채웠다. 원망했죠. 한동안은 집이 찾아왔을 적에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울고 그냥 갔지요. 만나주질 않으니까 이 방에 있으면서. 행여 애미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들을까 노심초사 기른 아이. 어긋남 없이 자라준 손자의 상장은 할아버지에겐 훈장이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입학 확인서입니다. 그거는 여기 있어요. 그 숱한 상장 중 이 대학 합격 증서들은 애지중지하는 보물 1호. 공부만 했죠, 제가. 이제 행편이 주집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갖고 어디 이제는 다 찍었잖아. 성공한다는 그런 가짐이 컸지요. 보일러 정비를 하셨던 할아버지와 공공근로로 번 푼돈을 모아 뒷바라지한 할머니. 그 수고에 보답하는 길은 우등생이 되는 것뿐이었다. 기초수급 대상자라 무료로 제공됐던 EBS 교재는 유일한 과외 선생님이었다. 선생님들이 일찍 가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책가방 싸고 딱 일어나려 하다가도 내가 오늘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았을까? 오늘 좀 내가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차마 가지를 못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던 거죠. 수능 전날까지도. 1866년 병인년로 70을 학원이며 과외며 사교육을 받는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다음에 위정 척사 운동. 고3 시절엔 명절날까지 반납하고 학교에서 입시와 씨름한 석일군. 그 시절 쓰러지더라도 학교에서 쓰러지자고 다짐했다. 하루 4시간도 안 되는 수면 시간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몸은 자양강장제로 버텨냈다. 정말 악으로 견디며 보낸 시간이었다. 스카이를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죠. 난 무조건 스카이다. 다른 대학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좀 내 힘으로 이 어려운 가정 환경을 한번 타파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스카이가 목표가 됐었죠.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학 수능 평가에서 이제와는 다르게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것이었다. 일주일을 눈물로 보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걱정할까 싶어 소리내 울 수도 없었다. 12월 8일에 성적표 딱 받는 순간 참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그렇더라고요. 진짜 딱 성적표를 딱 봤는데 이게 내 성적표가 진짠가? 이게 진짜 내 성적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재확인을 요구했다. 마킹 실수 때문이란 걸 확인한 후에는 어이가 없었다.
며칠을 또 그렇게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재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가난한 형편에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알지만 욕심을 내서라도 그 꿈을 이루고 싶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입시의 마지막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입시의 마지막을 한번 정말 내가 후회로 남지 않을 그런 마지막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재수를 하겠다고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네, 일단 내 오기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돈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딱 어머니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꿈을 존중을 해주겠다. 그래,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봐라. 원망의 대상이었던 엄마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결국 한 번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받아들였다. 엄마의 제안으로 서울에서 시작한 재수 생활. 고교 시절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무조건 만이었던 공부법도 일일 계획표를 세워 체계화시켰다. 내가 이 시간대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게 딱 있으니까 그 시간이 되면 알아서 그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일일 계획표는 공부의 양과 질을 한눈에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돼 주었다. 내가 부족한 게 어디가 부족한지 아니까 그래서 쉴 때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쉬게 되고 이렇게 공부해서 자유롭게 되고 오히려 공부를 정말 즐기는 마음으로 하게 됐던 거였죠. 공부법에 가장 변화를 준 건 바로 사회 탐구 영역. 특히 윤리와 사상의 경우 그간 활용했던 문제집 대신 새로운 참고서를 활용했다. 바로 국어 사전이었다. 윤리는 기본적인 그런 사상에 형이상학적인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윤리는 그냥 사상가의 기본적인 흐름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상가의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국어사전을 저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국어사전은 어떤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사전 활용법을 통해 한 가지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단어의 여러 의미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웠다. 나왔던 등장했었던 문제인데요. 이제 알고리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알고리즘. 자연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가. 자연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기에 숲, 나무 이런 이미지만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자연을 숲 또는 나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숲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가? 전혀 해석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맞게 이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즉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아야 행복해지는 거. 이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 자연이라는 말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언어 영역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문장인 거죠. 수능 언어 영역에 등재된 소설의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에 동그라미 정도만 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갈등 관계를 파악하려고 해봤었어요. 아무래도 갈등 관계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주체는 쉽게 기억하기 위해 등장인물들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것을 다시 도식화하면서 갈등의 내용도 표로 정리했다.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땅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 차이 때문이에요. 소설은 결국에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삶을 투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설 주제가 사랑 아니면 갈등인 것처럼 그냥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소설을 독해함에 있어서는. 암기 과목으로 치부했던 역사 과목도 새로운 비법으로 공부하니 훨씬 수월해졌다. 우리나라도 찍으면 그게 중심이 되는 거 아니야?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인과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 하나 딱 놔두고
이게 왜 일어났어? 이러면 항상 거기 그 왜에 해당하는 게 항상 딸려 나와요. 이런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할 땐 좀 개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썼었어요. 특히 한국 근현대사의 경우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을 중심에 두고 왜라는 질문을 해가며 개념들을 도식화했다.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보니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은 원인과 결과로 정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개념 하나만으로도 개념수 하나를 통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역사를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역사를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서 수능 공부에 큰 도움이 됐었어요. 딱 키만큼의 침대가 있고 자그마한 책상이 하나 있는 방. 홀로 견뎌야 하는 재수 생활의 유일한 낙은 매일 밤 걸려온 엄마의 전화였다. 아까 전화했었네. 안 힘들면 재수생인가? 6년간 채웠던 마음의 빗장은 그렇게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서길군은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다. 지난 1년간의 고생 덕분에 4년 장학생도 됐다. 서길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청주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엄마가 왔다. 네. 있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네. 나가고. 제 집처럼 편안하게 밥상을 차리는 엄마. 서길군에게 지난 1년은 공부뿐 아니라 엄마를 다시 찾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새내기 배우부터는 강화도에서 한다는데. 이렇게 평범한 모자지간이 되기까지 6년이 걸렸다. 아들을 볼 수 없었던 지옥 같은 세월.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 뒤에서 그냥 묵묵히 있었어요. 그게 힘들어요. 정말로. 엄마에게 그거는 모정을 억누르는 거잖아요. 모정을 참는 거잖아요. 이게 모정이라는 것이 본능인데 본능을 참는 거죠. 지난 2월 17일 검사가 꾸민 서길군이 충주지청을 찾았다. 이경민 검사님이시죠? 네. 예, 홍석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고 출신의 이경민 검사가 서길군을 위해 시간을 내준 것이다. 중학교 시절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검사의 꿈. 이곳에 오니 왠지 그 꿈에 다가선 것만 같다. 여기가 수사 조사실인데 네. 여기서 피의자 신문이라든가 참고인 조사 같은 네. 걸 이루어지고 이게 여기서 네. 거의 수사 활동까지 이루어집니다. 예. 다 전산 내부적으로 검사가 하는 일들을 하나씩 짚어주던 이경민 검사가 꺼내놓은 서류 뭉치들. 이게 한 건이에요, 한 건. 이 서류들이 검사가 하는 수사의 처음 시작이고 마지막 작업이다. 모든 검사들이 다 합니다. 이러시면은 다 네. 읽어보고 네. 내용 파악하고 그다음에 뭐 상당히 복잡한 사건들이겠네요, 이런 건. 그래서 검사는 기록을 들여야 네. 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의 양해를 직접 구하고 조사 과정까지 참관하도록 배려한 이경민 검사. 조사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 등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토요일 체크카드 다시 가져가서 절취한 적 있으세요? 그거는 가수님이 나가고 난 뒤에요. 그래서 청소하려고 들어갔더니 칼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져갔어요? 주머니에 놓고 가져온 거예요? 네. 또 처벌받고 나서 또 범행 저지를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저도 계속
그런 일 쪽이나 하다가 쉽지 않은 기회. 서길군은 이경민 검사의 질문 하나, 태도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다. 이경민 검사를 거울 삼기로 마음먹은 서길군. 뭐랄까 가정 환경 이런 게 좀 안 좋았던 게 저한테는 좀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그러면 검사님한테는 공고라는 환경. 제가 공고를 안 나왔으면 저는 네. 아마 시험에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남들보다 네. 그 뒤처진 면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홍석일 군도 네. 뭐 지금 어려운 상황이 네. 왜냐하면 남들처럼 이렇게 좋은 네. 환경에서 공부해서 네. 공부를 해서 대학교로 가고 대학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 네. 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홍석일 군의 어려운 환경이 네. 홍석일 군을 더 강하게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저도 나름대로 제 이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꼭 수급자 과정에서 자랐다는 것뿐만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주변 사람들 이런 말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 옳은 길로 쭉 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 많은 진짜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이게 칸을 네. 뽑았으면은 네. 끝까지 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좋은 롤 모델이 되지 않으실까. 네. 서길군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어디론가 안내한 이경민 검사. 그곳은 바로 법정이었다. 이쪽이 검사석이고 변호인석이 이쪽. 선고했는데 요새 말로 하루에도 수십 건의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나는 곳. 법정은 이거는 이제 검사들이 재판에 들어올 때 네. 입는 법복이거든요. 네. 한번 예, 감사합니다. 처음 와본 법정, 처음 입어보는 법복이지만 앞으로 서길군의 일상이 될 것이다. 네. 법이란 잣대 앞에 꼭 날선 칼이 되겠다는 21살 청년의 다짐. 네. 네. 앞으로 10년쯤 후에 꼭 다시 입어보고 싶네요, 이거. 예. 법복이 잘 어울리시는데요. 검사 같아요. 오늘 좌절과 실패에도 쓰러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 대학 교정은 한겨울에도 패기와 젊음의 열정으로 뜨겁다. 오랜만이다. 오랜만. 오랜만이지, 와, 야, 멋있어졌다. 옷. 야, 더 늙어진 거야. 재수하기 때 맨날 추리닝만 입고 있었는데. 재수 시절 같은 곳을 향해 함께 걸어온 친구들. 진짜 이렇게 올 수 있을지는 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그때 솔직히 힘들긴 했어. 근데 진짜 역사가 되게 깊은 거. 한때 같이 선 출발점에선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느꼈었다. 그러나 실패의 시기를 같이 하며 그 마음은 변치 않은 우정으로 변했다. 하나. 나는 알고 있다. 실패 속에도 희망이 있음을,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꿈꿀 수 있음을. 그래서 나는 실패가 두렵지 않다. 당당하라. 그리고 또 당당하라. 나는 홍석일이다. 연대! 내가 왔다!